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게재한 법관 배치표, 검사 배치표 등이 예전에는 공식적으로 인쇄되어서 전국에 배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판사나 검사의 성명과 호봉, 배치표된 법원 등등이 모두 수록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법관이나 검사의 수가 400~500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한 장의 종이에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서 법원 내부에도 배포되고 또 변호사회 등에도 배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법조인 수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하게 되자 어느 신문사에서는 법조인 대관이라는 큰 사전을 편찬하여서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젊은 법조인 사이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식이 강하여 이와 같은 사전에 수록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는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도 내부 구성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내부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법관 배치표 또는 검사 배치표 등과 같은 조그마한 문서를 아마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검찰청에 있는 공정수사부의 검사와 또는 수사관들의 내부 정보를 내부 직원만 보게 만드는 것을 검찰의 어느 직원이 촬영하여서 민간기업에 보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업무상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거기에 게재된 정보는 보호받을 만한 정보가 아니다고 하여서 우리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하여서 상고를 기각을 하였습니다. 검찰청 내부에도 관여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누가 근무하고 있고 그 사람은 현재 어떤 직급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검찰청으로 들어왔는가 하는 정도의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정보이고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연 어느 범위에서의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공적인 정보고 그 나머지 정보는 개인정보인지는 사실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년월일, 나이,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와 같은 것은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해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법조인 대관 등에 대해서도 브로커 사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법조 브로커들이 모두 거기에 나오는 정보에 의존하여서 사건을 알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투명해지려면 이와 같은 개인정보에 의존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된 사람들의 전문성, 업무의 능력 이런 것이 판단의 자료가 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